한국은 거짓말을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민족 등 증오연설에 해당하는 사내문서가 직장에서 연일 배포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1한국인 여성이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이 110만원의 지불을 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오사카에 있는 부동산 기업 후지주택의 파트타임 사원인 50대 제1한국인 3세 여성입니다. 2013년경부터 이 후지주택의 창업자인 회장이 전 직원에게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역사인식과 정치 사상에 관한 책이나 신문기사 사본 등을 사내문서로 연일 배포하고 그에 대한 감상이 작성된 직원들의 업무일보도 모든 직원에게 계속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배포된 문서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입니다. 거짓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인종. 한국은 일본에 병합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러시아의 부하이다. 스탈린에게 학살되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여성은 회사는 차별 표현에 대한 노출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직장 환경 배려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헤이트 문서를 배포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15년 회사에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는데 그러자 상사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후지주택의 회장은 재판에서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서들을 나눠주고 있을 뿐이고 읽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헤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회사 측도 이 여성은 직접적인 차별적 언동을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소를 제기한 이후 올해 7월 2일 판결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내문서에 대해 죽을 거야, 거짓말쟁이, 야생동물 등의 심한 인격 공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적에 따라 차별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다. 해당 여성을 비판하는 직원의 감상문이 산하에 배포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억압하고 명예와 감정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후지주택 측에 110만원의 지불을 명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런 짓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 여성을 근무시간 중에 교과서 전시회에 동원을 하고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간부들이 편집한 중학교 교과서에 긍정적인 답변을 쓰도록 요구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에서 원고의 정치적인 생각,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에 수반하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지주택의 이마이 회장이라는 자는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하여 적정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문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치적 의견 논평이기 때문에 증오연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문서를 배포한 후 문서를 읽는 것은 강제하지 않았고 회장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원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과서 전시회에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참여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며 단순히 박람회 참가를 호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이 여성은 제1교포 3세로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이 여성과 같은 제1한국인 3세인 소꿉친구가 다른 일본인 친구의 부모로부터 조선의 아이들과 놀지 말라며 차별받은 것을 계기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일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 이름으로 살았다고 하며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하고 싶어서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이후에도 이름과 국적은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적도 안 바꿨다면 그냥 한국인이군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혐한 문서를 배포한 것에 대해 제출한 증거만 3박스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후지주택이라는 회사는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오 문서에 대해 일본인 직원들이 느낀 점을 업무 일부에 쓰고 돌려받다니 참 수준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이라는 작자는 보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까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어거지도 참. 이렇게 명백한 인권 침해 증오 범죄는 입장을 바꿔서 만약 일본인 직원이 있는 어떤 한국 기업이 이런 일을 했다고 가정해본다면 아무리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한다고 해도 기사의 댓글에는 인권을 무시하는 회사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달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기사의 댓글들에는 역시나 한국을 욕하는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한국은 거짓말만 하는 나라라는 것은 사실이니 헤이트가 아니다. 저 직원이 평소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사건의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해고유예까지 받았는데 110만원은 좀 적지 않나요? 그래도 이 사건은 판사를 잘 만났을 뿐이지 모든 일본의 법원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
아니 이보다 훨씬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제1동포 초등학생이 다니는 조선학교를 상대로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았는데도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결된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제특회라고 제1동포들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라는 혐한 단체가 있는데, 그 제특회의 니시무라라는 간부가 2017년 교토의 제1동포 밀집 지역인 조선학교 인근에서 조선인은 한반도로 돌아가라,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한다, 조선학교는 그 스파이 양성기관이다, 조선학교를 부숴버리자, 조선인은 밤길을 조심해라 등 노골적인 혐한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에 조선학교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니시무라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고, 지난해 11월 29일 교토재판부는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그의 발언은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제1-3세 구량옥 변호사는 사실상 재판부가 피고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원고뿐만 아니라 재판을 지켜본 양심 있는 일본 시민단체와 지식인 모두 일본 인권이 후퇴했다고 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무리는 일본인 납치 사건을 내세워 제1동포에게 언어폭력을 휘둘러왔다며, 재판 과정에서 니시무라는 조선학교가 납치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조선학교가 즉각 반발에 항소하려 했으나 부담을 느낀 검찰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일본인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에 힘을 받은 니시무라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항소했다는 것입니다. 구 변호사는 피해를 보는 원고의 항소는 무시되고 적반하장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진 상황이라며, 이런 식이면 결국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공판을 한 번만 열고 9월에 판결을 내린다고 공시했다며, 보통 수차례 이상 열던 공판을 1회로 한정한 것 자체가 법원도 제대로 심의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한국이 싫더라도, 아무리 일본 우익골통이라도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한다는 등, 조선학교는 스파이 양성기관이라는 등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게 사람이 할 짓인지, 또 그걸 공익 목적이 있다고 판결하는 법원이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었다는 것은 과거 1970, 80년대에는 분명한 사실이나, 최근에는 북한에 납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일본인들의 유골이 일본 국내에서 발견되거나 심지어 일본 국내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 등이 상당수 밝혀지면서 납북자 문제가 과장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죠. 일본 정부조차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는 사람은 12건, 1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북한이 최근에도 무슨 수천 명의 일본인들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많은 현실입니다. 사실 일본 국내에서도 빚, 실업, 파산, 이혼, 가정폭력, 학업곤란 등을 이유로 도피하여 행방불명이 되는 사람들이 매년 10만 명이나 될 만큼 굉장히 많고, 오죽하면 이런 일본 국내에서 실종자 문제를 다룬 책인 인간 증발이 발매될 정도이니 납북자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일본 정부와 혐한 단체들이 이를 부당하게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든다는 비판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참 인간인가요?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일본 사회는 갈수록 보수 우익이 득세하고 시민단체의 힘은 줄어들고 있다며, 일본인 동료 변호사들은 인권 수준이나 시민사회의 성숙도 모두 한국이 월등히 앞섰다고 부러워한다고 전합니다. 한편 일본 가나가와현의 가와사키 시에서는 7월 1일부터 혐한 시위를 벌인 사람은 최대 50만엔의 벌금을 물게 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가와사키 의회를 통과한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는 인종, 국적, 민족, 연령, 성별, 장애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침 아래 차별적 운동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에겐 시장이 그 중단을 명령하고, 만약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땐 5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런 내용이 일본 최초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 2016년 6월부터 국가와 지자체에 헤이트 스피치 문제 해소를 위한 책임과 노력 의무를 부과한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선초등학교에 말도 안 되는 폭언을 하고도 무죄가 나오는 일본 수준인 것이죠. 일본이 이런 수준인 이유는 오랫동안 집권하는 아베와 자민당의 본심이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베는 2014년 일본 내에서도 문제라고 욕먹는 혐한 단체 인사와 기념사진을 찍은 게 퍼지면서 논란도 있었고, 일본에서 여러 혐오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 때문에 자민당 의원이 조사를 했는데, 난데없이 일본에서 혐오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혐오 시위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유야무야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야 일본 불매운동 같은 것이 있었지만 몇 년 전에는 그런 시위는 전혀 없었죠. 또 아베는 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매체 보수 속보라는 사이트의 기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해 비판도 받았었고, 몇 년 전 일본의 유력 잡지인 주간문춘의 기사에서 아베의 발언도 한 나라의 총리가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웠는데요. 중국은 어처구니 없지만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나라라고 하고,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이자 가신들이 있는 나라, 한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검토도 하였다. 일본 금융이 한국에 투자를 끊으면 삼성그룹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막말을 한 것입니다. 이 기사가 한일 양국에서 큰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잡지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몇 년 후 한국과 삼성을 겨냥한 경제제재를 하면서 이 발언은 사실이었다는 심증이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G7을 반대하면서 G7의 존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리드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중어 발언을 쏟아낸 사람들에게 무죄 판결이나 내리고 항소도 안 하는 검찰, 일본이라는 나라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몇십 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일본입니다. 특히 아베가 집권한 이후로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도쿄올림픽도 물 건너갔고, 러시아 중국과의 영토 문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지경입니다. 이때 C19로 인해 우왕좌왕 뒤죽박죽된 일본 국내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일본 최고의 문학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의 광기가 위험하다. 관동 대지진 때에 조선인들을 학살하던 때처럼 광기를 부릴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벌집 쑤셔놓은 일본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갑자기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C19로 인해 사회적 위기가 높아지면 배타주의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인에 대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광기를 부릴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위기 속에서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인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광기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23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 때에 일본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6천여 명의 제일조선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배타적인 움직임을 진정시키려면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를 비난하면서 짧은 문장으로는 진실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고 오로지 감성에 호소하는 선동만 설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루키는 일본 언론이 보다 더 정확하고 정직한 진실을 보도하면서 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즉각 한국의 포털과 신문들을 통해 알려졌고, 바로 일본의 포털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네티즌들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현존하는 일본의 최고 문학가입니다.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에 올라갈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1987년 출간한 노르웨이 숲은 430만 부 이상 팔렸고, 지금까지도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팬들이 있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높은 문학가이기에 이번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는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인 것입니다. 이 기사는 일본의 여러 게시판형 커뮤니티로 옮겨져서 뒷담화와 악담을 하기 바쁜 소재로 이용되었습니다. 조선인 학살을 믿고 있는 돌머리부터 시작해서 거짓으로 말을 하면 모두 사기꾼이 된다. 배타주의를 말하려면 해외의 아시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소설가는 원래 소설을 쓴다. 노벨상을 포기하니 현실을 도피하는군. 불쌍하다 등으로 네티즌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일본인들은 트위터에 반박의 글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작가의 정신은 왜곡되어 있다. 하루키의 일본인의 평가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에게도 급부금을 지급하는 등 평등하게 혜택을 줬다. 엉뚱한 소리로 일본을 낮추지 말아라. 노벨 문학상 후보로 뜨기 시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군. 권위에 약한 사람은 쉽게 좌익이 되어간다는 좋은 사례네. 매국노 무라카미 하루키 등의 트윗을 올려놓았습니다. 야후 재팬 등의 기사에는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에 책을 팔려고 별 헛소리를 다 하는군. 노벨상을 받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나? 하루키는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문학가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하면 한국에서는 신처럼 받들지. 조국을 태연히 욕하는 인간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에도 한마디 해라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의 배타주의를 경고한 것이지만 이 배타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언론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이 혐한이 시청률과 구독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극적인 기사와 감성적인 내용으로 일본인들의 배타주의를 충동질하는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혐한을 이용해 일본인들의 배타주의에 불을 붙이는 아베와 같은 극우 정치인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언제든지 혐한으로 지지도를 올리고 내부 결집을 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에서 아직도 제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주의와 혐한 선동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문학가의 진지한 조언에 언론과 일본인들이 스스로 잘 성찰하지 않고 입에 거품만 물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루키의 경고대로 일본인들에게는 위기 속에 광기를 부리려고 항상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키가 눈치채고 경고를 했으면 눈치도 좀 보면서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